자, 보시면. 자, 여기, 자, 우리가 이제 외워주실 게, 우리가 이제 이자 비용 있잖아요, 여러분. 이자 비용. 여기에서 외워주실 건 뭐냐면, 우리 이자 비용으로 세법에서 안 보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을 좀 외워주셔야 되고. 그래서 자, 해보면, 여기야. 우리가 여기 선순위 부인액 있죠? 업무무관 자산과 관련된 이자 비용이 사순위 그 이자 비용 부인액이단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1순위가 채권자 부분명, 맞죠? 2순위가 비실명 채권증권, 그다음에 3순위가 건설자금이자, 맞죠? 물론 걔네들은 이자 비용은 맞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입력을 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선순위로 부인시켜줘요. 알죠? 자, 그래서 문제는 없는데, 자, 얘네들을 좀 외워주셔야 돼요. 얘네들은 아예 이자 제외, 얘네들은 아예 이자 비용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D까지는 꼭 외워주세요. D까지 시험에 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자 비용 쪽에 넣으시면 안 된다라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뭐냐면은요, 여러분들 여기 A의 어음 할인 보이죠? 어음의 할인. 됐죠? 상업어음 할인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음의 할인에서 매각거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음의 할인 매각거래일 때 여러분들 우리가 계정과목 뭐죠? 어음의 할인할 때 그 할인료를 매각거래일 때 계정과 뭐 잡아요? 맞죠? 처분 손실은 이자 비용 아니잖아요. 맞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우리가 차입 거래로 볼 수도 있거든요. 내가 어음을 담보로 해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미리 땡기는 거 있죠. 그건 차입 거래 그때는 이자 비용으로 보거든. 금융어음이다. 금융어음. 그래서 금융어음 할인료는 그건 이자 비용 맞거든요. 근데 지금 하는 여기 상업어음 할인료 같은 경우에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니까 이자 비용 아니다라는 뜻이고. 자, 그 다음에 B, 운용리스. 같이 알고 계셔야 돼요. 시험에 내니까. 자, 우리가 운용리스는 어저께 임차료 준다라고 했죠. 리스 회사한테. 임차료인데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운용리스 말고요. 금융리스라는 것도 금융리스. 금융리스는 뭐냐면, 그, 실질의 차인데요. 우리가 둘 다 리스 형식은 같은데, 만약에 그 내가 차 있죠. 차가 내용연수가 예를 들어서 한 5년 된대요. 5년인데 내가 차를 1년만 딱 쓰는 거, 1년만 빌려 쓰는 거, 리스 회사한테. 그럼 그거는 리스 회사한테 임차료를 주는 걸로 봐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 리스 회사한테요, 차 내용연수 5년짜리를 4년 한 8개월 타고 리스 회사한테 반납한대요. 형식은 리스지만 실질은 뭐예요? 그 차 내용연수 대부분 내가 다 타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거는 실질을 내 차로 봐가지고 내가 감가상각이에요, 실제로. 금융리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뜻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실질에 따라서. 그러면 금융리스는 그냥 차 빌린 걸로 보거든요. 차를 빌려가지고 차 살 돈을, 그러니까 우리가 운용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차를 빌린 걸로 보고요. 금융리스는 아예 그 차의 대부분을 내가 쓰니까 리스 회사가 차 살 돈을 빌려주고 원금하고 이자를 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알죠? 그래서 운용리스는 임차료라는 계정 과목을 쓰니까 이자 비용이 아니지만 금융리스도 시험에 낸 적이 있거든요. 금융리스 나오면 걔는 우리가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는 걸로 보기 때문에 그때는 이자 비용이 맞다라는 거니까 금융리스는 입력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C하고 D는 단수 남기고요. C는 어디서 배우시냐면 C는 나중에 저기 그 세무사 회계사 시험 알죠? 현재 가치 할인해가지고 하는 거 있어요. 우리가 그 장기 할부 할 때 현재 가치로 할인했더니 차이가 나는 금액을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다라고 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 C 현할차 상가계획은 여러분들 암기 C하고 D는 단순 암기. 요거는 설명드리기가 좀 그래서 그래서 여기 C 현할차 상가계획이랑 연지급 수입이자 얘네들은 우리가 자산이 될 수도 있고 비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제외 이자 비용에서 단수 남기고요. 이는 무시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건 요 가지급금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우리 가지급금은 두 동네에서 제재라는데 9장하고 12장이거든요. 그 둘을 여러분들이 비교를 잘 하셔야 돼요. 실기 때 뭐냐면 여기 자, 일단 어저께 우리가 가지급금이라는 용어는 특수관계자한테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준 금액, 맞죠? 가지급금이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얘입니다.
동그라미 2번이에요. 이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12장하고의 차이인데 미리 할게요. 그 우리 12장을 가면은요. 12장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 특수관계자한테 돈 빌려주면 뭐 받아야죠? 돈을 빌려줘서 이자 받아야죠. 맞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특수관계자한테 받을 이자가 1,000만 원이래요. 알죠? 1,0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600만 원만 받은 거예요. 600만 원만. 그럼 400만 원만큼 덜 받았죠? 이해되세요? 그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이득 봤어요? 손해 봤어요? 손해 봤죠? 그럼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우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손해를 보면 세금을 혹시 줄이기 위해서 장난친 거다라고 해석을 해버려요. 추정을 하면 추정. 알죠? 그래서 나중 가면 손해 본 걸 제재를 해요. 12장 동네는. 그럼 별도로 1,0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1,000만 원 받았대요. 그럼 제재 있을까 없을까요? 거기는 없어요. 적정이자 받았잖아요. 맞죠? 근데 여기는 적정이자를 받은 거 넣으라는 거예요? 넣지 말라라는 거예요? 해석하면. 포함이니까. 그래서 넣으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목적이 달라요. 그쪽은 우리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손해보는 동네를 제재하는 게 12장이고요. 지금 하는 9장은요. 업무 무관이잖아요. 업무 무관 자산 자체를 제재하는 동네이기 때문에 뭘 제재하는 거냐면 손실 본 걸 제재하는 게 아니라 가지급금 자체가 있다라는 게 꼴보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뭐 적정이자를 받고 있다. 이렇게 하더라도 12장은 넣으시면 안 되지만 여기 있는 9장은 업무 무관 쪽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넣으셔야 된다라는 거. 이거 주의.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말문제, 말문제. 말문제. 실기용은 아닙니다. 자, 말문제인데 뭐냐면 우리가 동일인에 대한 채권하고 채무 있죠? 동일인에 대한 채권, 채무. 자, 보시면. 그럼 여러분 질문. 여기서 세법상 가수금은 뭘까요? 세법상 가수금. 세법상 가수금 뭘까요? 가지급금 요 말이잖아요. 그럼 세법상 가수금은 특수관계자한테 업무와 무관하게 돈 빌린 거예요. 그걸 가수금이라고 세법에서는 불러요. 그렇죠? 그럼 문제가 뭐냐면 우리 채권하고 채무, 동일인에 대한 채권하고 채무가 있으면 상계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말문제로 가끔 냅니다. 알죠? 근데 이쪽은 그냥 외우시는 게 아니라 틀 잡고 외우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뭐냐면 항상 우리가 동일인에 대한 채권하고 채무가 있잖아요. 그럼 항상 법인한테 유리하게 해줘요. 법인한테 유리하게. 유리. 자, 무슨 말인지 해볼게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10억 빌려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8억 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10억 빌려드리고 여러분들한테 8억을 빌린 거예요. 알죠? 그럼 퉁 치면 2억, 퉁 안 치면 가지급금은 10억인 거죠,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업무무관 자산 이자로 보는 금액이 큰 게 법인한테는 이득이에요, 제재예요? 제재예요. 그럼 우리가 법인 입장에서는 이득을 보려면 업무무관 자산 이쪽이 낮아지는 게 좋아요. 그럼 낮아지려면 분자가 커져야 돼요, 작아져야 돼요? 작아져야죠. 그럼 가지급금이 작아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상계가 원칙일까요? 상계하지 않는 게 원칙일까요? 그죠, 상계합니다. 상계해야 여기 2억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틀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가지급금은 상계를 해야 가지급금하고 가수금 상계해야 분자가 줄기 때문에 상계가 원칙. 자, 근데 이런 게 있겠죠. 뭐냐면 우리가 상계를 안 하기로 했대요. 상계 안 하기로 서로 간에 했죠. 아니면은 이럴 수 있죠, 여러분들.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 빌려드릴 때는 5%로 빌려드렸고요, 10억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8억 빌렸잖아요. 빌렸을 때는 몇 퍼센트로 빌렸냐면 30%로 빌린 거예요. 그럼 제가 퉁치자라고 퉁치실 거예요? 아주 가치가 다른 돈이죠, 여러분들. 맞죠? 퉁치기에는 이자율이 여러분 더 높잖아요. 맞죠? 그럼 퉁칠 사람은 잘 없어요. 맞죠? 그래서 이자율에 대한 약정이 있거나, 알죠? 그러면은 상계하지 않는다. 알죠? 요건 말문제. 실기에선 컴퓨터 알아서 해줘요. 됐고요. 그래서 여기 생기실 건 여기 적정이자 받은 것도 들어간다. 알죠? 주의하시고, 요거 반드시 외우시고, 알죠? 여기 남기만 잘하시면 딱히 틀릴 것은 없어요.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반드시 암기입니다. 반드시 암기 요거. 진짜 반드시 암기하세요. 반드시 암기. 자,
특히 동그라미 1번은 원래 법인세에서는 법인세만 하면 설명 안 드리거든요. 동그라미 1번은.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 회계, 부가, 소득 이쪽도 하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도 미리 설명하기 이거 시험에 내니까 세무 1급은. 자, 여기는 반드시 외우셔야 실기에서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얘는 가지급금으로 안 봐요. 얘네들은요. 가지급금으로 안 보니까 얘네들은 가지급금에 넣으시면 안 된다라는 게 일단 중요해요. 법인세는요. 자, 여기 동그라미 1번 설명 좀 할게요. 동그라미 1번. 자, 보시죠. 여기 동그라미 1번. 자, 그림을 그려서 설명할 거. 이건 대략 좀 여러분들 알고는 계셔야 돼요. 나중에 이거 날짜랑 이런 것들 다 시험에 내거든요. 소득세에서요. 뭐냐면은 그 원천징수 의제라고 있어요. 원천징수 의제. 뭐냐면 여러분 우리 원천징수는 원칙적으로 일단 원천징수 돈을 받아야 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상대방한테. 맞죠? 상대방한테 돈을 지급할 때 내가 원천징수 할 수 있죠. 여러분들. 맞죠? 그럼 상대방한테 돈을 지급 못하면 원천징수 원래 못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자,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저기 갑법인이 있고요. 당연히 여러분들 우리가 법인이 배당 주는 거지 개인은 배당 준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개인이 배당을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개인이 배당을 준다. 받기는 개인이 받긴 하지만 갑법인이었고요. 여기에 을주주. 그래서 을주주가 있고요. 그래서 을주주는 개인주주예요. 자, 얘한테요. 현금 배당 있죠? 현금 배당을 2월 14일 날 100원 결의를 했대요. 현금 배당을 2월 14일 날 100원을 주기로 결의를 한 거예요. 알죠? 자, 결의를 했는데 5월 14일 딱 봐도 5월 14일 딱 3개월 차이 나죠, 여러분들. 5월 14일까지 배당을 지급하지 않은 거예요, 미지급. 5월 14일까지 배당 안 준 거예요. 결의만 해놓고,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세무서 입장에서는 배당을 갑이 을주주한테 못 줬으니까, 안 줬으니까 원천징수를 원래 못 하죠. 지급을 안 했으니까. 맞죠? 근데 어쩔 수가 있어요. 갑법인이 을주주하고 되게 친해요. 친해가지고 배당을 몰래 뒤로 줄 수 있잖아요. 현금으로 이렇게. 맞죠, 여러분들? 몰래 줄 수 있죠. 짜고 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때 미지급하죠. 미지급하면은요. 우리가 법문구가 요게 있어요. 주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냐면 5월 14일에 100원의 현금 배당을 준 걸로 의제를 해버려요. 맞죠? 배당 안 주냐? 그냥 배당 준 걸로 볼게. 알죠? 이렇게 의제를 해버립니다. 알죠? 이해되시겠어요? 지급할 때까지 여러분 원천징수 하지 말라고 하면 이렇게 세금 회피할 수 있겠죠? 그죠? 몰래 뒤에서 거래하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배당 의제합니다. 이거 나중에 이제 배우시게 될 거예요. 세무 1급 소득세에서요. 그러면 일단 갑법인은 그러면 우리가 5월 14일이면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갑법인은 세무서 얘한테 6월 10일 요때 14원을 내겠죠. 14%니까 지방소득세 무시하고 14%가 원칙이니까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을주주한테 받아서 낼까요? 자기 돈 낼까요? 자기 돈 내죠. 을주주한테 어떻게 받아서 내? 주지도 않았는데. 맞죠? 그래서 주고 나중에 실제로 배당을 100원 준대요. 맞죠? 배당을 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당을 줄 때는 원천징수 안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실제로 갑법인이 지 돈으로 14원 일단 세금 내고, 맞죠? 을주주한테 100원 배당을 줄 때는 원천징수 14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질문. 이거 엄밀히 얘기하면 을주주가 내야 될 14원을 갑법인이 대신 내준 거잖아.
갑법인이 대신 내준 거잖아. 대신 내준 거잖아요. 한국말 이렇게 어렵지? 대신 내준 걸로 볼 수 있죠. 알죠? 근데 얘는 세법상 요 특례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맞죠? 세법상 기준 때문에 요렇게 갑법인이 대신 내주는 거지. 왜냐면 배당 안 줬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안 줬으니까 갑법인이 낸 거지. 요건 세법상 이 규정 때문에 그렇잖아요. 맞죠? 규정 때문에 그러니까 요걸 갑법인이 을주주한테 업무와 무관하게 돈 빌려준 걸로 해석할 여지도 있지만 세법 규정 때문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으니까 굳이 얘를 가지급금으로 보진 않을게 라는 입장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나중에 소득세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득세에서 2월 14일 날 배당을 결의했는데 배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계속 배당을 계속 회사가 주지 않고 있다. 5월 14일까지라고 절대 안 줍니다. 제가 지금은 3개월 좀 설명드리려고 5월 14일이라고 적었지 배당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줄 거예요. 시험에서는요. 알죠?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귀속 시기를 어느 날짜로 5월 달로 잡으셔야 된다. 5월 달. 5월 달. 그리고 지급일은 6월 10일 이렇게 주의하시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요. 여기 그 말이 동그라미 1번.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 우리가 귀속 불분명 있죠. 이거 대부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하잖아요. 맞죠? 근데 대표자가 그 회사에 가장 파워가 세니까 대부분 소득세를 회사가 대신 납부합니다. 대표자 상여로 된 것에 대해서. 알죠? 대신 납부하고 그걸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은요. 그냥 원래 그렇게 회사들이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가지급금을 보진 않겠다라는 거예요. 알죠? 그게 동그라미 2번입니다. 이제 대표자 상여 처분된 것에 대해서 소득세를 법인이 대신 납부하고 가지금 처리하면 그죠? 그거 가지고 보지 않을게. 원래 현실이 그렇잖니.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하고 동그라미 4번 좀 할게요. 동그라미 특히 여기서 많이 나온 건 동그라미 2번, 3번, 4번, 5번입니다. 미지급은 많이 낸 적 없거든요. 근데 2, 3, 4, 5번은 많이 냈어요. 그렇죠? 2, 3, 4, 5번. 특히 3, 4번 많이 내 3, 4번. 자, 설명 좀 해보죠. 자, 여러분 제가 모태솔로라고 하죠? 그렇죠? 모태솔로. 그렇죠? 가정이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모태솔로 가정. 자, 그리고 직급은 뭐냐면 직급은 여러분들 나이가 제가 45라고 가정해요. 45. 나이는 45인데 직급은 뭐냐면 평사원이에요. 많이 슬프죠? 눈물이 앞으로 뚝뚝뚝 흘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알죠? 모태솔로의 45살의 평사원. 비하 발언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이거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비하 발언 절대 아닙니다. 자, 근데 이번에 여러분들 선자리가 맞선자리가. 알죠? 선자리가 들어왔는데 돈이 없어. 제가 솔직히 돈이 없어. 돈이 없어가지고 삼선 슬리퍼 끌고 나가 생겼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그걸 알았어. 우리 평사원 김평사원 선 좀 봐서 결혼 좀 빨리 해야지. 그래서 회사가 이번에 양복 사라고. 알죠? 양복 입고 슬리퍼 끌지 말고 양복하고 구두 신고 구두 신고요. 데이트하라고. 알죠? 200만 원을 빌려준 거예요. 그거 그럼 특수관계자죠. 직원 특수관계자죠, 여러분들. 그러면 데이트니까 업무와 무관하게 돈 빌려준 거잖아요. 문제 삼으면 돼야 안 돼요? 삼으면 안 돼요. 삼으면 여러분 불쌍하잖아. 방금 모태솔로잖아, 여러분들. 알죠? 그게 얘예요. 여기 어디 있어? 여기 직원에 대한 월정의 급여 내 급료 가불 해준 거. 물론 그래도 45살이고 평사원이면 그래도 월급 200은 넘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급료를 가불해 준 거예요. 옷 사입으라고 돈 빌려준 거예요. 괜찮다. 자, 그 다음에 요 사례 동그라미 4번 첫 번째 사례요. 이건 뭐냐면 자, 그래서 제가 선을 봐서 잘 됐어. 잘 됐는데 안타까워요. 또 뭐 안타깝게 어떤 돈이 없냐면 직장 잡을 돈이 없는 거예요. 눈물 떨어지죠. 뚝뚝뚝뚝. 그랬죠. 그래서 회사가 이번에 결혼식장 잡으라고
옛날로 가정 한 4, 500 빌려줬대요. 어제 삼아요, 안 삼아요? 그래서 안 삼아야 돼요. 그렇죠? 그게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대여액. 알죠? 지금은 결혼이죠, 여러분들. 또는 이제 상당해도 빌려준 거.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설명. 자, 결혼까지 했어요. 근데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자식을 어린이집에 보낼 돈이 없는 거예요. 너무 눈물이 떨어지죠. 그래서 회사가 안타까워가지고, 이번에 그 유치원 있잖아요. 그거 빌려준 거예요, 어린이집. 다닐 돈을요. 문제? 안 삼습니다. 그게 이거예요. 직원 또는 자녀. 방금은 제 자녀죠.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회. 오해하지 마시고 임원은 문제 삼아요. 직원이에요, 직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은 우리 거기 사택 제공 쪽에서 했던 거예요. 사택 제공 쪽에서. 뭐냐면 이제 제가 회사가 급할 때마다 돈 빌려주는구나라고 해가지고 저 이번에 집 사야 됩니다, 사장님. 돈 좀 빌려주세요. 한 3억만요. 네, 이거는 그래서 돈 빌려줬대요. 이거는 문제 삼아요, 안 삼아요? 이건 원래 문제 삼았어요. 그렇죠? 왜냐 아까 했던 단위는 10만 원, 100만 원 요 단위잖아요. 여기는 억 단위는 너무 크다라고 해가지고 예전에는 다 제재 때렸습니다. 여기 주택 구입하고 전세자금 대여액을요. 그렇죠? 근데 이거 아마 사택 제공에서 했었을 거예요. 그랬다가 재작년에 개정이 돼가지고 중소기업 직원에 대해서 우리가 시가보다 낮은 이자를 받아도 주택 구입자금 빌려주고 시가보다 낮은 이자 받아도 문제 삼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그거예요, 그거. 그렇죠? 그래서 중소기업 직원에 대한 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여액 있죠. 요것도 가지고 보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사택 제공은 거기는 돈 빌려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을 빌려준 거지. 그러니까 거기는 대여금이라는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잘 외워주셔야 되고 요거. 나중에 왜냐하면 12장에서 또 나와요. 12장에서도 가지금 아닌 거 입력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미리 알고 계세요. 자, 됐어요. 이건 아까 했던 거니까 넘어가고. 자, 이제 실기 입력하는 거 설명 좀 할게요.